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길래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무 속상하다 진짜 지금. 다리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어디죠? 종아리가 인대 파열? 왼쪽이라고. 왼쪽 종아리가 축구를 하다가 다치셨대요. 어떻게 하다 다치셨는지. 인대 파일이 아니라 종아리 파일이라고. 종아리 파열. 관심 있는 척 하지 마. 다 틀렸어 지금. 너 되게 복종해 주더니 발도 틀렸지? 야 인대는 멀쩡해. 진짜 울었어요. 울었다고? 네, 진짜로. 너 어제 저녁에 짜파게티 먹었지? 야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얼굴이 부었잖아. 귀신이네.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데미지가 쌓여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축구를 진짜 내가 취미로 진짜 하잖아.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 종아리가 아팠던 적이 있었어. 그때 종아리 근육이 미세 파열이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또 내가 또 나름도 전문가니까 내가 고쳤지. 내가 막 폼롤러 막 문지르고 막 엄청 막 열심히. 근데 통증이 좀 없어진 거야.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나았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축구를 그때 쉬었어야 되는데. 그때 쉬었어야 돼. 축구를 또 하러 갔는데 약간 날씨도 추웠고 그라운드가 살짝 인조잔디인데 울퉁불퉁했어. 거기에서 이제 혼자 가다가 뚝 하고 끊어진 소리가 나는 거야 종아리. 달린 것도 아니고 공을 찬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면서 뚝 소리가 나면서 순간 주저앉았어. 나는 누가 날 찬 줄 알았어. 뒤 아무도 없어. 진짜 뚝 소리가 나. 처음이거든. 그래서 바로 또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종아리 뚝 치니까 쫙 그리. 종아리가 뚝, 종아리에서 뚝 소리, 종아리 파열, 근육 파열. 바로 이제 그날에 집까지 가는데 이 걸음으로 갔지. 가서 병원 가서 초음파 해보니까 종아리 이제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됐고 바로 그래서 지금 치료 지금 하고 지금 이제 한 열흘 지났네 치료한 지.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됐잖아. 한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 이제 요즘에 하체 운동이 좀 올라왔거든. 하체가 막 너무 재밌고 막 하체 중량이 올라오고 막 진짜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에 다리를 다치니까 너무 다운되는 거야. 그때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이거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 상체를 보완하자. 왔어. 그래서 정확히 다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다음 날부터 와가지고 이제 상체를 하기 시작했지. 자, 오늘 PD님이 항상 운동을 처음 시작한 헬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 분들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많이 좀 보려고 하세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위한 시간이 없으면 좀 최대한 많은 부위를 건드려라. 그쵸. 상체 무분할, 이제 상체 전신을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체 운동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장인들 하체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분할 운동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다리가 다 나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상체를 무분할로 해서 일주일에 내가 헬스장을 한 3번 정도 올 수 있다. 3-4번 정도 아니면 2번밖에 못 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올 때마다 그냥 상체 다 돌리면 돼요. 가슴, 등, 어깨, 팔 지루하지 않게 2시간씩 안 해야 되고 딱 1시간 안에 딱 끝내는 루틴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가보시죠. 네. 우선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식단을 못 하고 왔어. 배도 좀 고프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너무 힘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어떤 영양을 좀 섭취할 수 있는 운동 전에. 모든 음식이 됐건 운동 바로 전에 섭취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뭐 소화하는 거에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이 딱 퇴근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가야 되잖아요. 보통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다고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챙겨 다니시면 너무 좋아요. 아침 뭐 점심 회사에서 알아서 먹고 저녁에 퇴근할 때 얘를 도시락으로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퇴근하면서 간단하게 먹고 바로 운동을 가게끔. 그럼 배도 안 고프고 운동할 때 좀 에너지가 좀 있겠죠. 가장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눈 오는 계절이죠 여러분. 눈 오는 날 뭐가 생각납니까? 고구마가 생각나죠. 그쵸. 군고구마, 아이스 군고구마.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뭐냐면 저는 데워 먹으면 군고구마 맛이 나고요. 이대로 그냥 자연으로 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샤벳 고구마, 시원한 샤벳. 또 고구마 하면 또 생각나는 또 옛날 썰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잘 팔았죠.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배달까지 해줬습니다. 1,000원치 사도. 친구들하고 팔았는데 몇 그때 살 때요? 20살 때 고구마 그때 한 박스에 21,000원인가? 21,000원인데 고구마 다 팔고 나서 친구들하고 나누니까 한 사람당 7,000원씩 남았거든요. 좋은 경험이죠. 그때 그 사람들 모으려고 그 군고구마 그 앞에 정류장 앞에서 팔았는데 거기서 막 백덤블링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보면 이렇게 약 팔 때 사람들 앞에 섞어서 하는 것처럼 자 고구마 뭐 1,000원 몇 개, 2,000원 몇 개 한 다음에 자 거기 백덤블링 한번 하고 그냥 팔고 몇 번 돌았냐? 그렇게 돌고 나서 7,000원 번 거죠. 그래서 그 7,000원으로 친구랑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에다가 라면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겨울 되면 군고구마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못 봐주겠다. 자, 이거 군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와.
와. 먹고 이제 그러면 운동하기 전까지 조금 소화 좀 시키고 유튜브 마선우 채널 들어가서 영상 좀 보고 구독 안 했네? 구독도 좀 누르고 그러면서 부스트 한 잔 딱 타가지고 딱 먹으면서 딱 운동하면 끝이죠. 1 hour later. 가슴 운동으로 첫 번째 종목 벤치프레스. 이제 지금 상체 무분할을 할 때 각 부위별 첫 종목은 메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슴 운동의 메인이 뭐죠? 벤치프레스죠. 네, 벤치프레스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스미스 머신으로 하냐 아니면 프리웨이트로 하냐. 본인이 프리웨이트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프리로 하시고 스미스 머신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전신을 다 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해당 부위에 집중을 주는 측면으로 했으면 가슴 운동할 때는 이런 머신을 이용했을 때 다른 부위를 쓰지 않고 좀 가슴에만 좀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의자 맞출 때 이거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자, 보통 이제 의자 맞출 때 스미스 머신 할 때 이거 50번 옮기거든요. 이런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내리세요. 자, 이렇게 의자를 해놓고 딱 내립니다. 살짝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있죠? 자로 제가 좀 완벽주의자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꿀팁이긴 하다. 꿀팁이죠. 이게 벤치에다가 예. 내려서 그래서 아니면 어플에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 자 기능이. 자, 여기서부터 자 9cm 나왔고요. 자, 보이시죠? 9cm 나온 거. 야, 진짜 대박이다. 너 지금 너 이거 다 비웃은 거지? 아니 비웃은 게 아니고 3에서 4세트고 일단 웜업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휴식 시간 텀을 너무 길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본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시간이 짧으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1분 30초 가셔도 되는데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내외로. 왜냐면 이게 뒷종목을 해야 되고 오늘의 포인트는 상체 무분할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이 없을 때 딱 하고 집에 가는 거. 스미스 머신이 편한 이유는 말한 것처럼 바가 그대로 이 궤적 자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내릴 부위에다가 정해놓고 그냥 밀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밀면 되고 거의 가슴에 거의 터치인데 이 가슴에 터치를 하는 이유는 가동 범위를 길게 늘리기 위함인데 내렸을 때 터치하고 근육의 긴장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내려가는 이 터치를 이용해서 신장 반사를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근육 컨트롤. 제가 이전에 TUT 설명드렸죠. 근육의 장력이 걸리게끔 쭉 내려서 늘려주고 밀고. 그립의 너비는 어떻게 하는 게 네, 그립의 넓이는 보통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원래 벤치를 조금 더 좁게 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이건 이제 본인이 이제 좀 편한 대로 잡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깨 넓이보다 뭐 조금 넓게 잡는 그립으로. 그립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대흉근의 바깥쪽에 좀 자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타겟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리고 후 다시 천천히. 그렇죠. 그래서 웜업 같은 경우는 개수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자세를 숙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10개 정도. 중량을 올릴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벤치프레스 훈련이 뭐 한 100kg, 120kg를 원래 훈련을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10씩 중량을 하시고 나는 한 60, 70kg 정도로 하면 자극이 온다 하신 분들은 5kg씩 올리시면 돼요. 아까 말한 3에서 4세트는 메인 중량이에요. 메인 중량 본 세트. 네, 지금은 저는 웜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거는 세트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웜업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럼 체력이 또 빠져. 체력이 빠지니까 해서 처음에는 한 자세 위주로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좀 중량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웜업 느낌만. 개수 좀 낮추면 되겠네. 네, 개수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 취할 때 너무 억지로 허리를 과신전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엉덩이랑 엉덩이가 떨어져 있는 정도만 그냥 허리를 띄운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중량을 다룰 때는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되거든요.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고리를 걸었잖아요. 확실하게 안 걸고 살짝 끝에만 걸려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얘는 고리가 잘 보이는데 고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스미스 머신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걸린 줄 알고 걸었는데 끝에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쓰는 중량을 안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컨트롤해서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썸리스로 되게 많이 잡았을 때의 차이점을 저는 이제 썸리스로 잡았을 때랑 오버로 잡았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량을 어디에 받쳐 놓냐에 따라서 가슴에 좀 자극점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썸리스로 뭐 잡아서 운동을 했을 때와 그냥 오버로 잡았을 때의 뭐 근육에 전달되는 자극이나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우리 이제 운동을 하시는 이제 좀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오버 그립으로 잡는 게 제일 좋다. 안전하게 이 바벨을 안전하게 파지를 해서 그립을 잡아야지. 사실은 썸리스 같은 경우에 진짜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다고 쳐도 사실 이걸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는 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떨어진다던가 뭐 그립이 불안정해서 그것 때문에 부상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잡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오버 그립으로 안전하게 잡고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 특히나 중량이 좀 무거워질수록 더더욱 안전하게 그립을 잡아야 돼요. 각 부위의 메인을 뭐 예를 들어 벤치를 가던 등을 뭐 바벨로우를 가던 이런 메인을 잡긴 하는데 센터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다르고 본인이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를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머신으로 대처를 해도 돼요.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종목은 프레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잡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냥 벤치프레스지만 내가 저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체스트 머신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프레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라이 계열의 운동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으로도 중량을 설정할 때 75%로 해야 되냐? 그렇죠.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이제 중량 자체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근력 대비한 75이기 때문에 머신 같은 경우도 내가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중량 그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메인에 힘을 많이 털고 하면 네. 사실 머신에 가장 많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비축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사실은 만약에 순서를 만약에 바꿔서 하게 되면 75%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를 메인 운동으로 할지 아니면 서브로 할지 그런 순서에 따라서도 중량 선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힘이 가장 좋을 때 첫 종목으로 운동할 때의 75% 중량과 종목을 두 가지 세 가지 하고 나서 왔을 때 이 종목의 75% 중량 분명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중량 설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이 운동을 할 때 내가 이걸 몇 킬로 드는지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무게를 몇 세트로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 좋다 얘기죠. 두 번째 이제 팩트 플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센터마다 이제 머신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첫 번째 가슴에 프레스를 했다면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플라이 계열의 운동 잡아서 자, 개인적으로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운동 처음 하신 분들은 늘리는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근육의 길이를 더 많이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고무줄로 치면 고무줄의 탄성이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근육의 길이를 많이 써주고 많이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해주고 그 근육이 가는 길을 자꾸 길게 열어줘야지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아진다. 플라이 계열은 너무 고중량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고중량으로 하지 말고 내가 대흉근에 어느 정도 자극이 좀 잘 들어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를 할 때 초보자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가령 어깨가 갑자기 너무 거상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당기면서 올리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올 때 몸이 따라온다던가 등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그쵸. 아예 일자로 아예 일자로 놓는 것보다는 살짝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움직임이 편해요. 너무 든 상태에서 하면 어깨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내려주고 가슴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올 때 엉덩이 붙이고 가슴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손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쪽 팔꿈치가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올 때 몸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중량을 많이 올리면 더 심하게 더 심해지죠. 그래서 플라이는 절대 중량 욕심내지 말고 가는 길만 잘 기억했다가 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성격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프레스 계열, 그 다음에 플라이 계열로 가슴을 묶었고 뭐 어차피 지금 각 부위달 두 종목씩 한다는 전제로 이 루틴을 구성을 한 거예요. 뭐 그러면 뭐 가슴 할 때 인클라인은 빼야 되냐 뭐 또 그렇게 지금 할 게 너무 많긴 한데 이번 주 분할은 가슴에 플랫을 넣고 그 다음 주 분할할 때 인클라인을 넣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어깨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어깨도 밀기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벤치의 각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깨 플러스 약간의
약간의 가슴의 상부도 같이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가슴 루틴에 굳이 인클라인 덤벨을 따로 넣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숄더 프레스를 하면서 어깨랑 가슴의 어떤 상부를 같이 좀 타겟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덤벨로 하는 숄더 프레스. 그래서 벤치 설정, 숄더 벤치가 있고요.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옆에서 봤을 때 90도보다 조금 더 눕히세요. 완전히 90도를 세울 경우에 그냥 중량이 어깨로만 완전 들어가고요. 중량을 살짝 이렇게 누울수록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 상체 기울기에 따라서 대흉근의 참여도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인클라인으로 할 때 이렇게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가슴 상부에 이런 개입을 좀 같이 해서 하는 이런 식의 숄더 프레스도 굉장히 마선호합니다. 이거 근데 괜찮다. 괜찮지? 솔직히 좀 정색하려고 그러는데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제부터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노잼이라고 하겠죠. 굉장히 네. 마선호합니다. 네, 굉장히 마선호합니다.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덤벨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자, 처음에 여러분 덤벨 들 때 자연스럽게 들어서 무릎에 놓으세요. 무릎에 놓고 중량이 가벼운 중량을 그냥 살짝 기대면서 뜨면 됩니다. 약간의 이렇게 들려가지 말고 살짝의 약간의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오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서 이제 각도 보면 각도가 살짝 누웠죠. 그러면 전면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쭉 밀어주고. 그렇죠. 첫 세트는 비교적 가벼운 중량으로 자세 연습, 그 다음에 내가 훈련을 하는 이 길을 지금 익히는 거예요. 아, 이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중량을 받아서 이렇게 미는구나. 다 끝나고 나면 살짝 먼저 어깨에 내리고 그 다음에 살짝 무릎을 들어서 무릎에 놓고. 지금처럼 좀 추운 날에는 항상 저 같은 경우 이제 몸에 좀 열이 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제가 첫 오프닝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안경을 쓰고 오셨네요? 이제 눈이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눈도 좀 시리더라고요. 눈도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눈도 시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좀 예?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손가락을 넣어볼까 말까 하다가 예. 제가 잘 쓰는 테가 있었는데 제가 순댓국집에서 밥 먹다가 거기 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서울이어가지고 못 찾아가가지고 그거는 그냥 거기에 기부를 하고, 어저께 또 굉장히 보시면 와,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렵거든요. 보세요. 야, 씨,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제품이네요. 네, 39,000원 주고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최근에 그 지승현 배우님 닮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저희가 들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고려 거란 전쟁에서 네네. 양희 장군님으로 지금 엄청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이분이요? 써라. 아, 이렇게 말하면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도 알겠죠. 그 딱 막 활 쏠 때. 써라. 아, 옷을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그냥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바람막이나 가벼운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옷을 위에 입고 운동을 하시고, 열이 좀 나면 옷을 벗어 좋을 것 같아요. 몰든이에요.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거 몰든인데 자꾸 종국이 형이 하던 말던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대표님 뭐야? 아, 좀 좋나요? 잘 나오나요? 네. 와 아니 선명도가 장난 예, 아니야. 잘 담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지금 펌핑이 안 되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량을 이제 올리면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중량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좀 뭔가 아쉽다, 부족하다, 체력은 더 남았는데 더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본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한 종목씩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레스 하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래서 자, 초보자분들은 레이즈 절대 무겁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자세 위주로. 자, 잡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즈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서 앞으로 드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옆으로 빼는 방법이 있고. 자, 몸을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가 앞으로 빠지냐, 점점점 옆으로 빠지냐, 완전 옆으로 빠지냐에 따라서 해당 부위가 자꾸 넘어가요, 옆으로. 일반적인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하면 팔을 그냥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옆으로. 네. 팔꿈치를 완전 펴는 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가벼운 중량으로 팔꿈치를 완전 옆으로 펴서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관절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주는 동작으로.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비교적 가벼운 중량으로 한 20개씩 하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20개씩 하고 있는데 하면서 또 올리시면 돼요. 가벼운 중량부터 연습을 해서 좀 무거운 중량까지 좀 레이즈를 많이 하기는 해요. 16kg까지는 해요. 근데 이제 16kg까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중량을 들었을 때 같은 자세는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팔꿈치를 조금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약간의 좀 몸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몸을 좀 사용하고 자세가 약간 변형되더라도 이제 해당 부위에 어느 정도 자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뭐 오래 하신 분들이나 고급자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쌀이라도 무조건 네. 중량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됩니다. 중량 올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실제로 엄청 메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좀 설명 위주로 해서 뭐 자세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도 제가 직접 운동할 때는 또 관련된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등 운동이고요. 등 운동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등의 가장 메인 운동은 저는 바벨 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다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데 해야 되나요? 아니죠. 표정은 지금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그렇죠. 매니저로서 예, 지금 종아리가 지금 보시면 예, 종아리가 지금 종아리 이쪽이 지금 여기가 색깔이 다 변했죠? 예, 실제로. 예, 색깔이 지금 약간 이렇게 멍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직 당기기,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 그 다음에 몸통으로 당기는 거, 수평 당기기, 수평 당기기를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구사하는 가장 좋아요. 랩풀다운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랩풀은 그 원초적인 움직임이 있죠. 원래는 그냥 그대로 수직이에요. 몸도 원래는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렸을 때 이게 머리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닿지 않게만 몸을 살짝 빼서 아래까지 찍어주는 게 이 랩풀의 수직 당기기의 가장 원래 기본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수직.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상체를 뒤로 누운 상태에서 이빨을 위쪽으로 당기냐, 턱 쪽으로, 그렇죠? 아니면 상체를 누우면서 아래쪽으로 당기냐. 우리가 등을 보면 등의 파트를 보면 이렇게 상부랑 하부로 나누어지고요.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있는데 허리를 살짝 누운 상태에서 위쪽으로 당기면 이제 상부 쪽 등에 자극이 좀 들어갈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누우면서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이 광배가 시작하는 이 밑에 여기 하단부터 해서 힘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 다양한 그립으로 운동을 해줘야지 골고루 발달을 하거든요. 같은 랩풀다운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변형을 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상체를 숙이거나 아니면 당기는 방향의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하시는 것과 그런 거 모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몸을 뒤로 누우면서 상체를 쓰면서 랩풀을 하면 비교적으로 고중량을 다루긴 쉽겠죠. 몸을 같이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선수들도 비교적 고중량으로 할 때는 뭐 살짝 어느 정도 몸을 써서 한다거나 아니면 타겟을 위해서 상체를 넣으면서 당긴다거나 아니면 팔의 각도를 그립 자체를 좁게 잡아서 당긴다거나 가장 첫 번째 알려드린 수직으로 정확하게 당겨서 전체적인 광배에 자극을 주는 거 이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운동은 정말 저도 가장 이 센터에서 좋아하는 운동이고 한진이도 좋아하고 또 종국이 형도 좋아하고 어저께 이제 또 은총이랑 총총이랑 촬영을 했는데 아주 맛있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하는 뭐 시티드로우 혹은 뭐 케이블로우 뭐 이렇게 뭐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앉아서 몸쪽으로 당기는 로우 머신만 있으면 돼요. 보통 앉아서 당기는 로우 머신 같은 경우는 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발판을 디딜 때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린다거나 혹은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살짝 힘을 받을 정도의 각도만 잡아준 상태에서 자 발을 잡고 자 상체 각도 보시면 상체 각도 어떻게 해요? 뒤로 눕지 않고 어떻게 허리 집어넣고 반드시 세운다는 느낌. 예, 거기서 그대로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팔을 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살짝 근육을 써서 당겨주고 자 팔을 핀다라고 해서 몸이 딸려가면서 허리가 너무 굽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아까 좀 이래서 운동이 참 답이 없는 게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초보자들은 어떻게 그냥 세워놓고 잡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팔꿈치 폈다가
어느 쪽으로 당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등의 부위의 자극이 다르게 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배꼽 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광배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엄청 펌핑 됐죠? 저도 뭐 시범 위주로 했지만 지금 아주 힘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팔 운동.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작은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팔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무분할로 하면 한 종목씩만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슈퍼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아, 팔하고 삼두는? 네. 8하고 3두가 아니라 2두랑 3두요. 네.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배고파?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서 아, 지금 빼고 있어요? 그래? 아까 저기 카운터에서도 저 살 빠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땅 보고 얘기하던데 너한테? 인사치레 아니야 인사치레? 이따 체중 재고가 2두와 3두 2두와 3두를 10%를 할 거고요. 2두를 우리가 할 때 3두가 어떻게 되죠? 근육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죠. 여기는 근육이 쫙 수축이 될 때 이렇게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쭉 펴서 3두에 힘을 주게 되면 2두가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두, 3두를 번갈아서 하면 회복 시간도 좀 빠르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폭발적인 팔 운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2두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벨 컬. 너무 가슴 들고 하지 마세요. 예. 힘을 쓰기는 편하지만 2두의 수축이 좀 떨어지고요. 오히려 살짝 숙인 상태에서 잡아주는 게 수축감은 더 잘 옵니다. 근육의 길이를 완전히 늘렸을 때 긴장감이 너무 한 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팔 꿈치를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피더라도 좀 중량에 걸려있는 느낌을 가져가야지 이거를 완전히 펴서 놓지 말라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2두를 하고 바로 갑니다. 사실 이제 슈퍼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구를 사람들이 많을 때는 혼자서 다 쓰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좀 눈치껏 사람들이 좀 없다라고 하면 아까 컬 한번 놓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시는 걸로. 2두하고 3두 할 때까지 쉬는 시간은 딱히 없어요. 바로 가도 됩니다. 그대로 잡아서 푸시다운이라고도 하고요. 트라이셉스 푸시다운. 이것보다 근육의 길이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마지막에 펴주고 접어서 조금 더 따라가는데 아예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들려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잡아놓고 당기고 쭉 다가 쭉 이렇게 2두 3두 끝나고 나면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바벨이 아니라 덤벨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저렇게 케이블로 만약에 네. 자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네. 저 트라이셉스를 하고 또 밑에다 케이블을 끼워서 2두를 할 수 있는 케이블 운동도 있잖아요. 와.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슈퍼세트를 묶어도 되겠네요. 야.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본 거야? 내 거 말고? 그 서당계 아니에요, 제가. 야, 역시 서당깨님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 피님이 설명했잖아요. 자, 만약에 2두를 했는데 저기 뒤에 다 쓰고 있다. 바로 앉으세요. 벤치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바로 누워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으로 가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2두와 3두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슈퍼세트를 이용해서 자극을 줘라. 이렇게 오늘 또 직장인들,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 주 3회 혹은 4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체 무분할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이제 하체만 아주 그냥 하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보셨을 때도 이렇게만 충분히 해도 그럼요. 예. 일반인 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충분히 몸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바빠서 운동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2023년도 벌써 12월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1월 이제 시작입니다. 바쁜 거 오케이 인정. 나도 바쁠 때 있으니까. 하지만 운동 시간은 무조건 정해놓으면 된다. 막 직장인들 막 퇴근하고 막 힘 없어가지고 막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또 가서 또 운동하려고 하면 힘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까 봤죠? 아이스, 고구마 플러스 닭가슴살 핫도그 하나 딱 먹고 운동하고 집에 가서 프로틴 한 잔 딱 먹고 코코 하면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코코요. 이거는 괜찮겠어요, 진짜로. 나 원래 이렇게 잘 때 이한이한테 이한아 아빠 잘게 코코. 아, 그건 인정. 오케이. 그래. 아 귀여운데 나 원래 내가 육아까지 포함된 거니까. 포함된 거니까. 사실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일반인 분들 그냥 컨텐츠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저희 애칭 하나 만들죠. 인사랑. 오프닝 인사, 클로징 인사. 오케이. 일단은 그럼 오늘은 그냥 인사할게. 안녕.